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이드님, 이제 창문을 활짝 열어도 좀 뭐랄까 예전보다는 좀 더 보드라운 기운이 느껴질 만큼 날이 좀 따뜻해졌죠. 봄바람을 막기 위해서 창문을 열 때마다 겨우내 꼭꼭 닫아두었던 그 창문에 잔뜩 낀 먼지를 보면서 오랜만에 청소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새록새록 피어오른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집을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은 미관상도 좋지만 미생물 번식을 억제해서 건강을 지키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는 어르신과 함께 대청소를 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사실 마음은 있는데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시작을 못 하는데 저만 그런 겁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분명 이 방송을 들으시며 나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완벽하게 청소하겠다는 부담감은 내려놓으시고 일단 청소용구부터 꺼내보세요. 그리고 청소에도 순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안방, 거실, 현관순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 대청소는 평소 손이 가지 않는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청소이기 때문에 공간마다 순서를 정해놓고 가장 급한 곳부터 치우는 게 요령이에요. 그럼 욕실 곰팡이가 거슬린다면 욕실부터 하시고 또 음식을 다루는 공간인 부엌부터 이렇게 청소를 시작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한 공간을 말끔히 청소하고 다음 공간으로 넘어갈 때 성취감도 크겠지요. 공간별로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동일 공간 내에서는 높은 곳부터 청소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고요. 청소하면서 먼지가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아하. 낮은 곳에 있는 가구나 소품 위로 먼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천으로 덮으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이 세탁을 해야 하는 침대 시트 등이 있으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런 후에 청소기로 벽과 천장이 만나는 모서리의 먼지를 빨아들이고 조명기구에 쌓인 먼지나 키 큰 가구 상단에 쌓인 먼지도 닦아내 보세요. 간단하게 쓸고 닦는 것 정도 청소는 치매 어르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에요. 여러분이 어르신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면 어르신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무언가를 함께 해냈다는 성취감에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대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잘 기억하셔서 적용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친숙해지게 하세요. 지금의 어르신은 청소하는 방법을 잃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 도구와 다시 친해지도록 어르신께 빗자루를 손에 쥐어드리며 어머님, 빗자루 손잡이 한번 잡아보세요. 빗자루 길이는 괜찮아요? 라고 말씀도 나눠보시고요. 우리가 운동 전에 준비 운동을 하듯이 어르신께도 청소 준비 운동으로 청소 도구하고 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드리자 이런 말씀이죠. 그럼 다음은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 저것, 이쪽, 저쪽처럼 지칭하면 어르신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작은 방을 청소해 볼까요? 걸레가 필요하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닦을 게 필요합니다 보다는 걸레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청소하는 방법을 시범 보여주는 겁니다. 어르신의 팔을 잡고 직접 시범을 보여주면 좋은데요. 이렇게 청소기를 사용해 보실래요? 아님 걸레로 이렇게 한번 닦아 볼래요? 라고 말하며 직접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좀 서투러도 잘하고 있다고 격려와 지지를 아낌없이 드리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역시 제가 끝으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번째는 격려와 보상을 해주세요. 어머님 덕분에 방이 엄청 깨끗해졌어요.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요. 솔직히 어르신이 청소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청소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르신께 참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대청소 귀찮은데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알면 멋진 어른이랬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봄 멋진 어른이 되어 보시는 게요. 네, 청소 후에는 목욕을 해야 됩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 정말 개운하잖아요. 저 고민되는 게 이 치매 어르신도 저희랑 같은 마음이시잖아요. 물론이죠. 치매 어르신도 목욕을 마치고 나면 개운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목욕에 대한 좋은 감정보다 불편했던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떠올라서 거부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가족분들이 그러시죠? 어르신 목욕 한번 시켜드리면 전쟁이에요 라고요. 어르신 목욕시키는 것을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많이 힘들어 하세요.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면 80세 치매 어머니를 모시는 딸인데요. 어머니가 아들 찾는다고 종일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여 땀을 흠뻑 흘려 머리에도 냄새가 나고 더러워 죽겠는데 씻을 생각을 안 하세요. 그렇다고 안 씻길 수도 없고 참다 못해 목욕을 시키려고 하면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물건을 던지고 여기저기 사정없이 때리고 느닷없이 물기도 하고요. 힘은 얼마나 센지 목욕 한번 하려면 실강이를 하느라 파김치가 될 지경이에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너무 속상해요. 저희 어머니는 옛날에 바느질 솜씨가 좋으셔서 한복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워낙 솜씨가 좋고 얼마나 깔끔하고 단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랬던 분이 지금 이렇게 더러운데도 씻지를 않으니 예전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어머니가 이러시는 게 상상할 수도 없고 이렇게 변해버린 엄마가 우리 엄마 같지 않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왜 목욕하기를 싫어하고 거부하시는 걸까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런 거죠? 몸을 안 씻으면 뭐 보기에도 지저분하겠지만 냄새도 날 거고 또 그대로 계시면 오히려 불쾌한 감정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래서 씻는 거지 않습니까? 치매 어르신은 목욕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 못하거나 아하. 아님 후각 기능의 감소로 냄새를 맡지 못하기도 해요. 혹은 목욕 환경이 낯설게 느껴질 때 목욕이 어쩜 무서운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우울증이나 신체 질병이 있으면 개인 위생에 무관심해질 수 있고 물에 대한 감각 기능 장애로 목욕을 기피할 수도 있어요. 또한 욕실이 추울 경우 혹은 물이 너무 뜨겁거나 차가울 경우 물에 대한 공포나 낙상 공포, 목욕 전후 피로감이나 중압감 등으로 목욕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자의 재촉하는 태도도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옷 벗는 것에 대한 수치감이 있거나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에도 목욕을 거부할 수 있어요. 목욕 거부에도 치매 어르신마다 그 나름의 이유가 다 있네요. 그래도 깨끗한 게 좋은 거니까 뭐랄까 좀 억지로라도 좀 시켜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목욕을 거부한다고 해서 야단을 치거나 강제로 목욕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완강하게 거부하시면 그럼 조금 있다가 할까요? 라든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머리를 감으면 개운한데 이렇게 부드러운 태도로 목욕을 권해보고 또 격려도 해주며 목욕할 기분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 먹지 않습니까? 분명 뭐 부드럽게 이야기해야지라고 했다가 또 막상 격렬하게 저항하는 어르신들 마주하면 나도 모르게 헐크로 변한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책하지 마셨으면 해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단연간 단련된 돌봄 제공자도 어르신 목욕은 할 때마다 힘들다고 하니까요. 먼저 어르신이 목욕을 거부하거나 폭력적일 때는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재촉하고 다그치는 태도를 보이면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목욕을 더 거부하거나 폭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옷 벗는 것을 거부할 때는 무리하게 벗기지 마시고 친숙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 후 탈의 동작을 먼저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친숙한 사람이 욕탕에 같이 들어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목욕을 시작할 때 갑자기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 말고 먼저 부드럽게 말을 건네면서 유도해 보세요. 그리고 목욕은 강제로 하지 마시고 기분이 좋아졌을 때 하는 것이 좋고요. 치매 어르신의 목욕 거부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 목욕을 시켜드렸는데 다른 어르신들은 다들 잘 씻으시는데 유독 한 분의 남자 어르신이 씻기를 정말 싫어하셔서 주간보호센터 선생님들도 다 포기를 한 상태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씻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는 손주 결혼식이었어요. 주말에 손주 결혼식에 가려고 목욕을 하겠다고 하신 거죠. 목욕을 해야 되는 분명한 동기가 어르신을 움직인 거네요. 그렇죠. 허허. 그 후로는 그 어르신께 손주 핑계를 많이 댔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 내일 손주가 집에 온대요. 그러니 깨끗하게 목욕하고 가서 만나요. 라고 설득해서 목욕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냉면을 좋아하는 어르신인데 목욕 후에는 냉면을 먹으러 간대요. 가족들이랑 즐겁게 외식하고 가볍게 산책하고 돌아오면 어르신이 무척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목욕하자는 말 대신 어머니 오늘 냉면 먹으러 가요. 얼른 씻으세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목욕을 하신대요. 이게 저 어릴 때 그 기분인데요. 저도 어릴 때 목욕탕 정말 가기 싫어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랑 가면 탕에서 나오면 우리 어릴 때는 바나나 단지 우유를 주셨어요. 하나씩. 정말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그 치매 어르신들도 이런 감정이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이 좋아하는 상황을 뭐 어르신마다 다를 것 같으니까 우리 어르신은 뭘 좋아하실까? 이렇게 가족들과 상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어르신이 목욕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까지는 마쳤어요.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욕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 저희가 라디오 방송이라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설명드리면 기억에 잘 안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에 맞춰서 치매 어르신과 목욕하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치매 어르신과 목욕하기 육하 원칙 첫 번째, 누가? 누구긴 누구예요. 목욕해야 하는 사람은 치매 어르신이죠. 우리 사회자님 참 싱거워요. 말하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왜 이 쉬운 걸 그냥 물어보셨을 것 같지 않고 어르신이 혼자서 목욕해도 되는지 궁금하셨던 거죠? 뭐 그렇다고 해야겠네요. 가이드님 이 내용 보면 경증 어르신이면 최대한 스스로 하시도록 곁에서 도와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르신이 혼자 목욕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또 어르신이 버스몹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껴서 혼자서 목욕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이 혼자 목욕을 하겠다고 하면 보호자분이 혼자 들어가면 위험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수긍하고 몸 씻는 것을 허락해 주시나요? 그럴 리가요. 어르신은 수긍 안 하시죠. 그러니 어르신과 마음이 잘 맞는 보호자가 목욕탕에 같이 들어가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 목욕물이 따뜻한지 한번 봐드릴게요. 등에 물을 끼얹어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부드러운 태도로 은근슬쩍 씻겨드리는 거죠. 아님 저도 함께 목욕할래요 하며 함께 목욕하는 방법도 좋고요. 그래서 아버님은 아들이 어머님은 따님이 해드리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대부분 치매가 진행이 되면 목욕하는 방법도 있게 되거든요. 또 욕실이 어르신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한 공간이에요. 맞습니다. 바닥이 일단 미끄럽죠. 치매가 아니더라도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맞아요. 욕실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사회자님 말씀처럼 낙상도 있고 화상도 주의하셔야 해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욕실 바닥을 고무 매트로 까는 것이 좋고요.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수 꼭지를 끝까지 틀어도 어르신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온도를 맞춰 두거나 안전 수도 꼭지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면도기처럼 다칠 위험이 있는 물건은 치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욕실에 청소용 세제를 잘 보이는 곳에 놔두면 어르신이 이 청소용 세제로 목욕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러한 세제나 샴푸들을 입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 위험하죠. 요즘 보면 그 세제 용기도 식품 회사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우유병처럼 생겼어요. 거기 안에 이제 바디로션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치매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는 특히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이 혼자서 목욕을 하거나 장시간 욕실에 계시지 않도록 보호자분이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치매 어르신 목욕할 때는 보호자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치매 어르신과 목욕하기 육하 원칙 두 번째, 언제? 규칙적으로 목욕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목욕은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이 좋아요. 목욕 시간대는 치매 어르신들이 오전의 상태가 더 양호하므로 저녁 시간보다는 오전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옷 벗고 입고까지 포함해서 목욕에 걸리는 시간은 30분 정도가 적당해요. 그러면은 목욕은 10분이고 옷 입고 벗는 게 20분이면 목욕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건 아닙니까? 목욕할 때 위험하지 않도록 천천히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오래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욕 자체에 요구되는 것이 많고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목욕 과정은 가능하면 단순해야 해요. 사전에 어르신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적절한 목욕 절차를 생각해 두면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만약 목욕 시간이 길어지면 중도에 끝내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전신 목욕을 실시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부분 목욕으로 팔, 다리, 등, 머리 감기, 음부 등을 나누어서 씻겨서도 돼요. 이때는 목욕할 부위만 노출시키고 다른 부위는 목욕 타월 등으로 감싸 사적 보호와 보온에 주의하시고요. 어르신의 컨디션을 고려해서 목욕 시간은 10분 정도가 좋다는 말씀이셨고, 근데 옷 입고 벗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옷을 입고 벗는데 20분을 잡았지만 훨씬 더 걸리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옷은 입고 벗을 때 통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좀 크고 헐렁한 것이 좋고요. 바지는 고무줄 바지가 급할 때 얼른 벗을 수 있어서 편하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옷을 안 벗는 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제로 하려고 하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더욱 저항하세요. 이러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요.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강하게 거부하면 무리하게 벗기려고 하지 마시고 어르신 몰래 고의적으로 옷에 물을 뿌려 적시게 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옷을 벗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옷 입은 채로 목욕을 시작해 보세요. 그럼 옷이 다 젖지 않습니까? 어차피 어르신이 입었던 옷은 빨래를 해야 하잖아요. 아하. 그래서 손을 씻으면 소매를 걷으며 팔을 씻겨 드리고 발을 씻으면 바지를 걷어서 다리를 씻겨 드리다 보면 휘도또 벗고 바지도 벗고 아마 나중에는 다 벗고 목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르신이 옷을 안 벗으려고 하는 이유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본인의 신체를 지키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주머니에 뭘 잔뜩 모아두셔서 그걸 지키겠다고 거부하신 사례예요. 되게 소중한 물건인가 본데 혹시 뭐 돈 이런 건가요? 휴지였어요. 우리 눈에는 휴지 뭉치였는데 어르신은 그걸 돈이라고 믿으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주머니에 휴지가 있었는데 모르고 옷을 빨았다면 어떻겠어요? 이야, 어르신 주머니에 있는 물건 때문에 목욕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목욕하기 육하 원칙 세 번째입니다. 어디서? 욕실 환경도 중요해요.
목욕하기 전에 목욕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셔야 해요. 욕실의 조명은 밝고 온도를 높여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3도가 적당하고요. 그리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서 편안함을 조성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욕조물은 40도에서 45도 정도로 또 욕조에 물을 반 정도 받아주거나 또 샤워기의 그 온도가 이와 비슷하게 조절해 주도록 하세요.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 놓으면 치매 어르신에게 간혹 위협적인 환경으로 느끼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욕실 바닥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고무 매트를 깔아 목욕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시고 욕조 안과 밖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그 어르신이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어르신이 편안하게 목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였고요. 자, 이제 치매 어르신과 목욕하기 육하 원칙 네 번째입니다. 무엇을? 몸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목욕을 해야겠죠? 목욕할 때 샤워가 어쩌면 욕조 목욕보다 위험할 때가 있어요.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욕조나 아니면 샤워기나 이동용 욕조 등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도 꼭 샤워 목욕을 해야 한다면 치매 어르신이 앉을 수 있는 목욕 의자를 이용하시도록 하고요. 몸 전체를 골고루 부드럽게 씻기는데요. 특히 살이 접히는 이 부위, 겨드랑이나 유방의 아랫부분, 목 등을 세심히 살피면서 닦아주세요. 민감할 수 있는 성기 부위를 씻어야 할 경우에는 당황할 수 있음을 잘 이해하시고요. 목욕 후 욕실에서 몸의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고 밖으로 나오셔야 하고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로션을 발라드리고 필요하다면 파우더도 발라주세요. 네, 어르신의 몸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겨드리는 일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이셨고, 치매 어르신과 목욕하기 육하 원칙 다섯 번째, 어떻게? 씻기는 중에 말을 건네보세요. 물이 뜨거운지 혹은 차가운지 기분은 어떤지 등의 말을 들으면 어르신이 안심하실 수도 있어요. 얼굴은 이 어르신 혼자서 닦을 수 있으면 스스로 하시도록 도와주시고요. 물론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요. 그리고 목욕 중 어르신과 논쟁과 완력은 금물입니다. 어르신이 너무 민감하거나 계속 거부 반응을 보이시면 의사와 상의해서 불안 약물 등의 적용도 고려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목욕 도중에는 가능한 전화는 받지 마셔요. 욕실 앞에 목욕 중이라고 팻말을 부착하여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어르신이 편안하게 목욕을 하고 있으신지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라는 말씀이셨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치매 어르신과 목욕하기 육하 원칙 왜? 세수하고 또 머리 감고 목욕하기와 같은 개인위생은 며칠 소홀해도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고 길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냄새가 나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잘 관찰해서 치매 어르신 스스로 개인위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죠. 그리고 목욕 중에 어르신 몸을 세심히 살피는 것도 중요해요. 피부염이 있는가, 아니면 반점, 욕창, 상처가 있다면 즉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목욕은 위생뿐만 아니라 목욕하는 동안 환자 몸 상태를 전반적으로 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희 가로수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사례가 있죠. 목욕을 거부하셔서 왜 그러나 했더니 관절염이 심해서 이게 아파서 어르신이 거부하셨다고. 이게 아프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몰랐는데 그 목욕을 하면서 알게 됐다는 그런 사연도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관절염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했더니 한결 나아지셨다는 사례였죠. 목욕을 거부함은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니까 이 관절 범위 운동도 될 수 있고요. 또 혈액순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옷을 완전히 벗고 목욕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 말 못했던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해요. 이처럼 치매 환자의 목욕은 전쟁 같다고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양한 이득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이드님이 되게 열정적이시죠? 이렇게 치매 어르신과 목욕하기를 주제로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으십니다만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 요정이 오늘 배운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 치매 어르신 혼자서 목욕을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 일주일에 한두 번, 오전 중에 목욕 시간은 옷 입고 벗는 것까지 30분이 넘지 않도록 하시고요. 하나, 욕실은 어르신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 어르신 몸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겨드리는 일에 집중하세요. 하나, 목욕 절차는 단순하고 각 단계마다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며 칭찬해 주세요. 절대로 강압적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 목욕 중 어르신이 아픈 곳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우리 치매 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가이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지요.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여러분, 가로수에서 만나요. 뾰로롱.